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때 주식에서 손실이 날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아 위험성이 낮은 채권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 다른 자산보다 비교적 나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자산에 좀 더 많은 배분하는 행위를 전문 용어로 전술적 자산 배분,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TAA라는 약자로 많이 쓰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태를 고려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자산을 골라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산의 장기간 수익률과 위험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장기간을 두고 볼 때는 유지되지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로 인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내는 기간도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렇게 자산 간의 예상되는 수익률과 위험성의 차이가 변화했다가 다시 장기적인 평균이라고 예상되는 값에 다가간다는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변화하는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조만간 평균값으로 회복할 것 같다면 더 많이 배분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전술적 자산 배분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로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때는 투자자의 나이, 위험 성향 등이 주요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식 몇 %, 채권 몇 % 하는 식으로 배분을 결정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지고 있는 배분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좀 더 많거나 적은 배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에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두 가지 자산이 포함되지만 원자재 외환 부동산 그리고 다른 대체 자산들까지 굉장히 많은 자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렇게 큰 자산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안에서도 선진국 주식과 이머징 마켓 주식 등으로 나누고 또 선진국 주식 안에서도 미국 주식과 독일 주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보다 더 하위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선진국 주식 안에서도 특정한 섹터에 더 많은 배분을 한다든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앞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식시장 지수 ETF나 패시브 펀드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기로 해서 자산의 20%를 미국 주식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면 S&P 500 지수 ETF나 패시브 펀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특정 섹터 역시 ETF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잘 나가는 투자자도 경제나 시장 사이클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은 딱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가 만들어냅니다. 이 요소들을 흔히 팩터라고 합니다. 요즘은 팩터 ETF가 흔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은 이 팩터의 영향을 받지만 자산마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가는 제각기 다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팩터는 바로 전반적인 주식시장입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은 없죠. 다만 주식시장이 좋아 지수가 엄청 올라갔을 때
지수 상승분보다 더 올라간다든가 혹은 덜 올라간다든가 흔하지는 않지만 지수와는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베타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을,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주식시장이라는 가장 알기 쉬운 팩터를 예로 들었지만 경제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도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자율이라는 팩터가 변화하는 시점에 주목합니다. 국가별 배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팩터의 움직임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결국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 팩터가 언제 변화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투자에서 투자 종목 선정과는 구분되는 지점이죠. 이 변화의 시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창출하는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자들은 지금이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줄여야 할 시점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팩터를 고려해 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말에 2019년 자산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원자재 등 각 자산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예상 수익률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에 좀 더 많은 배분을 하고 낮은 자산에는 기존 배분보다 좀 더 낮은 배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수익률을 예측하냐인데요. 대부분 프로페셔널 매니저는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팩터나 하나의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